자, 또 어김없이 교육 시간이 다가왔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주택 세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공동주택이라고 이제 그 제목은 적었지만 중간중간에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얘기를 좀 할 것이고, 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이들 업무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으면 집합 건물은 거기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세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틀이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아무튼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내용은 부가세, 그리고 법인세, 뭐 특수한 상황에서 세무라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개정세법의 내용 아직 공포는 안 됐는데 사실상 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기재를 했어요. 그 뒷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부가세 부분. 어, 저희가 이제 보통 교육을 할 때 세법 규정, 그리고 원리, 이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이론을 알아야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이론들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론이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항상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먼저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 과세 대상, 어떤 것이 이제 부가세 납부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두 번째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부터 국내로 수입해 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가 누구냐,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 납세 의무자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다. 두 번째는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 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 이두 번째는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법상의 내용인데, 그러면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사업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뒷부분에 이제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또는 집합 건물의 관리단은 과연 사업자가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관리비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비로 어떤 비용들을 발생을 시키면 그것이 전적으로 그 해당 액만큼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100이 발생을 하면 100만큼 관리비 수입 100이 발생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전기료가 200이 발생하면 관리비 수입이 200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수입으로 잡는 관리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전에 다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제공하는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 이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이제 집합건물 관리단이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도 동일한 겁니다.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비영리 법인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인데 요지를 읽어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게 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발생하는 것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상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개의 회계 기간이에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1년 동안 과세 기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체 1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 그래서 1년 동안 과세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또한 각각의 과세 기간은 다시 예정 신고 기간하고 확정 신고 기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예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제2기도 마찬가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예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세기간 3개월씩입니다. 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부 기한을 보면 과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에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단에 기재된 것처럼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1기, 2기를 나누고 예정, 확정 신고해서 총 4번을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예외 사항이 있느냐? 첫 번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4번 하지 않아요. 2번만 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번 합니다.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 어, 직전 과세 기간, 직전 6개월 동안에 과세 표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런 어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그냥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지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고지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소액이다라고 해서. 이와 같이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거나 또는 아예 고지를 하지 않아요. 예정신고 기간에 대해서. 그러면 확정신고 기간에 6개월치를 신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정신고 자체는 하지 않고 신고서를 확정신고만 하실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번 신고하실 거고, 다만 예외적으로 규모가 아주 큰 아파트, 예를 들어, 헬리오시티 9,500세대죠. 거기는 관리회 수익 중에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마 1년에 4번 신고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통상적인 아파트들 뭐 500세대, 1000세대, 뭐 1500세대 이런 아파트들은 예정 신고가 대부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납세지.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 거기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죠.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관리규약도 신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인 거고 그 다음 계산 구조입니다. 예, 이 계산 구조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얼마를 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략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상단에 보면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부가세 예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거죠. 이제 하단에 있는 것은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은 뭐 쉽게 얘기를 하면 부가세 대급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계상.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세 대급분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표현을 세무상으로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그리고 매입세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